도시의 밤거리,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작은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국물 냄새가 주변을 감쌌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늘 손님들로 북적였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려는 직장인들, 가벼운 식사를 하러 온 청년들, 그리고 때때로 지나가다 들르는 구청 직원까지. 포장마차의 주인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었다. 다소 수수한 인상이었지만 깊고 맑은 눈빛에서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물과 함께 인생 조언을 건넸다. 젊을 때는 한 번쯤 바람처럼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결국 어디로 흘러갈지 정해야지. 돈은 숫자야. 숫자는 다룰 줄 알면 두렵지 않아.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깊이가 있었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은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좁은 거리에서 장사하는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단속에 걸려 사라지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포장마차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수상해. 저 사람 세금도 안 내고 몰래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 불만을 가진 상인들은 은근히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민원을 넣기도 하고 일부러 단속반을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구청 직원이 와서 서류를 살펴본 뒤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장마차에 근육질의 사내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옷깃을 세우고 의자를 무겁게 끌어당기며 앉았다.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자를 들었다. 어이,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자릿세 좀 내야지. 맞아. 이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내는데 혼자만 빠져나갈 순 없지 않겠어. 포장마차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단골 손님들은 숨을 죽였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불판 위에 올려둔 오징어를 뒤집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릿세. 사내들이 비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 우리가 이 거리 관리하거든. 그러니까 형님도 우리랑 잘 지내보자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장부 하나를 꺼내 조폭들 앞에 내밀었다. 이거 보고 이야기해볼까? 사내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복잡한 수치와 법적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거 내 포장마차 사업 등록 서류야. 그리고 이거는 세금 납부 증명서. 여기는 도로 점용 허가서고 저기 구청에서 받은 위생검사 합격증도 있지. 조폭들은 어리둥절했다. 보통 포장마차 장사꾼들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자릿세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 할아버지의 가게는 완벽하게 합법적이었다. 이건 뭐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들어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원래 숫자 다루는 게 직업이었어. 순간 조폭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국물을 한 번 휘저으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조폭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마치 상대가 자신들의 세계를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냥 국물이나 한 그릇 떠봐. 조폭들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국물 한 그릇을 비운 뒤 조용히 포장마차를 떠났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단골 손님들은 웅성거렸다. 대체 저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완벽하게 서류를 갖춘 포장마차는 처음 본다니까. 그러나 아무리 궁금해도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국물을 뜨고 소박한 안주를 내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포장마차 할아버지의 가게는 점점 더 유명해졌다. 추운 날씨에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다. 단골 손님들은 따뜻한 국물과 함께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를 즐겼다. 하지만 바로 옆 가게들은 달갑지 않았다. 아니, 저렇게 작은 포장마차가 우리 가게보다 장사가 잘 돼. 말도 안 돼. 분명히 세금도 안 내고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겠지.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특히 가게 운영이 어려운 몇몇 상인들은 포장마차가 원인이라며 화를 냈다. 우리 가게는 손님이 줄었는데 저 할아버지 가게만 사람이 넘쳐. 뭔가 수상하지 않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누군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며칠 뒤 구청 직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포장마차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류를 꺼내 들었다.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국물을 끓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구청 직원들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세금 문제와 도로 점용, 허가 관련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직원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장부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죠. 구청 직원들은 당황했다. 보통 이런 경우 장사하는 사람들은 허둥지둥하거나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여유롭고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다. 구청 직원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문제가 없는데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은 당황했다. 저 포장마차가 완전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구청 직원들은 돌아가려다가 문득 주변 가게들의 서류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 기회에 주변 가게들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갑자기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구청 직원들은 가게 하나하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문제가 드러났다. 결국 구청 직원들은 포장마차를 떠나는 대신 주변 가게들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세금 문제 해결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위생 검사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무단 점유된 부분 철거해야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포장마차는 멀쩡하고 오히려 자기들 가게만 문제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때 누군가 중얼거렸다. 저 할아버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포장마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국물을 휘저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달랐다. 그들은 더욱 불편해졌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상한 거 아니야? 대체 정체가 뭐길래 모든 서류가 완벽한 거지? 우리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힐까 봐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 의심은 더욱 커졌고 상인들은 포장마차를 더욱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적대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도심의 밤거리는 언제나 붐볐다. 포장마차 할아버지의 가게는 더욱 북적였다. 하루의 피로를 풀려는 직장인들, 가벼운 한 잔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자리가 가득 찼다. 그런데 그날 밤 포장마차 앞에 검은 차가 천천히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건 덩치 큰 남자들이었다.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주먹이 두꺼운 사내들이 포장마차로 다가왔다.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단골 손님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다. 사내들 중 한 명이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앉았다. 사장님, 국물 하나 줘봐.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들었다. 그는 손님이 누구든 똑같이 대했다. 국물이 담긴 그릇을 사내 앞에 내려놓았다. 사내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괜찮네. 그는 천천히 국물을 마신 뒤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장사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유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 사내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이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자릿세를 내거든. 근데 사장님은 그런 거 없이 장사 잘하고 있네?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에서 마음대로 장사하면 곤란하지 않겠어. 조폭들은 느긋한 태도로 국물 한 모금을 더 마셨다. 그러나 포장마차 안에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누가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 하나 까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사내 앞에 내밀었다. 이걸 한번 봐주겠나? 사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겨봤다. 그런데 그것은 사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거 뭐야? 포장마차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돼 있다고. 보통 포장마차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호비를 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포장마차는 다르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긴 합법적인 사업장이라네. 도로 점용 허가도 받아서 시청에서도 문제 삼을 수 없지. 세금도 밀린 적 없고 위생검사도 통과했어. 그는 국자를 들어 천천히 국물을 휘저었다. 그러니 자릿세라는 건 나한테 필요 없는 말이야. 사내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국물을 마저 마셨다. 장사 잘하시네. 사내들은 국물을 한 그릇 더 시켜 먹은 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철거 작전. 그러나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조폭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합법이면 뭐해. 그냥 강제로 철거해버리면 되지. 그들은 시청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여기 포장마차 불법 아니야? 이 거리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청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왔다. 구청 직원들과 건설업체 사람들이 포장마차 앞에 섰다. 포장마차 손님들은 불안한 눈길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공무원이 서류를 펼쳤다. 철거 대상이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꼼꼼히 서류를 살폈다. 하지만 시청 관계자는 조폭들을 향해 말했다. 여긴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조폭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야, 진짜 아무 문제도 없는 거야? 그들은 결국 철거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조폭들은 할아버지를 더욱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다. 이 할아버지 이상해.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할아버지는 단순한 포장마차 주인일 뿐이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이 할아버지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포장마차 할아버지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그의 따뜻한 국물과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가게는 손님이 줄어드는데 저 포장마차만 잘 된다니. 분명 무언가 수상해. 저 할아버지가 탈세라도 하는 거 아냐? 철거 요청을 다시 넣자. 이번엔 확실하게 조치하라고 해야 해. 그렇게 시청과 구청에 수십 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불법 영업 의심, 도로 무단 점용, 위생 문제 같은 신고가 빗발쳤다. 결국 시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이번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철거 명령이 내려오다. 어느 날 시청 공무원들과 건설업체 직원들이 포장마차 앞으로 몰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공식 철거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공무원 중 한 명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포장마차 사장님 계십니까? 할아버지는 천천히 불판을 닫고 국물을 저으며 고개를 들었다.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공무원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이곳을 철거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 무단 점용된 것으로 보이며 위생 문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뭐야? 철거라고? 아니, 여기 불법 아니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더니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공무원들에게 건넸다. 자, 확인해 보시죠. 공무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완벽한 서류는 처음 봅니다. 공무원들은 다시 철거 명령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포장마차를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도로 점용 허가는
이미 시청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것이었고 세금도 정확하게 납부되었으며 위생검사까지 통과한 상태였다. 이제 공무원들은 난감해졌다. 이곳은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결국 철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건설업체 직원들도 황당한 표정이었다. 아니, 철거하러 왔는데 철거할 수가 없다니? 그럼 우리 그냥 가는 거야? 결국 공무원들은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조용히 돌아갔다. 그러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상인들은 더욱 분노했다. 뭐야, 철거 못한다고 도대체 이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포장마차가 이렇게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지? 우린 세금도 어렵게 내고 가게 운영하는데 포장마차가 이렇게 버젓이 장사하는 게 말이 돼.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통 포장마차는 탈세나 무단 점용 문제로 인해 언젠가는 철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포장마차는 다르다. 너무나 완벽했다. 이제 상인들은 의심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다. 혹시 저 할아버지 우리보다 뭔가 더 아는 거 아냐?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 원래 회계사 같은 거였던 거 아니야? 서로 수군거리며 의혹을 제기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그런 상인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고 안주를 준비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주었다.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은 더욱 신뢰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 손님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할아버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겨울이 깊어지면서 거리에는 찬바람이 불었다. 포장마차 할아버지의 따뜻한 국물은 더 많은 손님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포장마차가 번창하는 동안 주변 가게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포장마차 바로 옆에 있는 대흥식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대흥식당의 주인 박 사장은 원래 할아버지의 포장마차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었다. 포장마차 하나가 이렇게 잘 되면 우리 가게는 뭐가 되냐고. 이상하게 저 할아버지만 단속도 안 걸리고 장사가 잘 돼. 그는 할아버지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종종 불평을 늘어놓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사장의 가게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날아왔다. 그가 신고한 세금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견되었고 가게 운영 중 발생한 몇 년치 세금까지 한꺼번에 추징당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세금 폭탄이 터졌다. 무려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박 사장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다. 이거 말도 안 돼.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내라고? 내 가게는 이제 끝이야. 그는 세무서를 찾아가 따져보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간단했다. 법적으로 부과된 세금입니다. 신고한 대로 처리된 것이니 납부하셔야 합니다. 박 사장은 절망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해 줄 사람은 없었다. 가게를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좌절했다. 마지막 희망, 포장마차 할아버지. 절망 속에서 그는 고민 끝에 포장마차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평소에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유독 할아버지는 세금 문제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다. 혹시라도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밤이 깊어갈 무렵 박 사장은 포장마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포장마차 안에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앉아 국물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뜨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주저했다. 그동안 무시하고 싫어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존심 상했다. 하지만 가게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존심을 지킬 여유가 없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쉰 뒤 포장마차 앞에 섰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 박 사장은 쭈뼛거리며 말했다. 그게 사실은. 그는 주머니에서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가게 세금 문제로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박 사장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살펴보았다.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포장마차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할아버지는 눈을 들어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가게 장부는 가져왔나? 박 사장은 당황했다. 네, 장부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게 장부부터 봐야지. 자네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네. 박 사장은 급히 가게로 돌아가 장부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장부를 펼쳤다. 손으로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그 모습을 보며 박 사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 정체가 뭐야? 할아버지는 계산을 마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가 보이는군. 박 사장은 긴장하며 물었다. 어떤 문제죠? 할아버지는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어. 그리고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도 놓쳤고 비용 처리를 제대로 안 했군. 박 사장은 깜짝 놀랐다. 그런 게 있었나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만약 내가 지금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박 사장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 조건이요? 할아버지는 국물을 한 번 휘젓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돈으로 고아원에 기부하게. 박 사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가게를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기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다시 신고해보자고. 구원의 손길. 그날 밤 포장마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직접 새롭게 신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전문가처럼 정확했고 숫자를 다루는 솜씨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확신했다. 이 할아버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몇 시간 후 완벽하게 작성된 세무신고서가 완성되었다. 며칠 뒤 박 사장은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세금보다 70%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얼굴로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선생님.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국물을 휘저으며 말했다. 기부 잊지 말게. 박 사장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주변 상인들은 더 이상 할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 할아버지는 단순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박 사장의 가게가 다시 활기를 되찾자 동네 상인들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아니, 대흥 식당이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게 다 저 포장마차 할아버지 덕이라던데? 세금 문제 해결해 줬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동안 박 사장은 할아버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할아버지는 마치 전문가처럼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단순히 몇 마디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니었다. 세무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감면받을 방법을 찾아내고 정확한 숫자를 계산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할아버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상하지 않아? 포장마차를 하는데 세금도 완벽하게 내고 허가도 다 받아놨어. 이 거리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장사가 가능하다고. 보통은 서류 하나쯤 빠지기 마련인데 세금 감면 방법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혹시 이 할아버지 옛날에 회계사였던 거 아냐?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언제나 숫자와 관련된 말을 했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누구보다 논리적이었다. 심지어 조폭들도 그의 말 앞에서는 꼼짝 못했다. 숫자를 다루는 게 내 직업이었어. 조폭들에게 했던 그 말을
이제야 곱씹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가 지금은 낡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엄청난 전문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한동안 할아버지의 포장마차 앞에는 포장마차 국물 맛을 보려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조심스러운 얼굴로 다가오는 동네 상인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망설였다. 나도 가게 운영이 어렵긴 한데 도와달라고 해도 되려나? 그동안 저 포장마차 싫어했는데 이제 와서 가서 부탁해도 될까? 하지만 고민하던 상인들 중 일부는 결국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저 혹시 저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처음엔 주저하며 나중엔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세금 문제로, 어떤 이는 장부 정리 방법을 몰라서, 어떤 이는 월세와 운영비 문제로 고민하며 다가왔다.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했다. 세무서에서 온 서류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꾸 적자가 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건이 하나 있다. 상인들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무슨 조건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돈으로 반드시 기부하게. 할아버지는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었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일 뿐이야. 돈을 받으려면 장사를 통해 벌어야지. 그러니 내가 도와줘서 절약된 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감탄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저 기부를 요청했을 뿐이었다. 몇몇 상인들은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고민 끝에 다짐했다. 알겠습니다. 절약된 세금으로 꼭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몇몇 상인들의 세금 문제도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할아버지와 약속을 지켰다. 기부단체를 찾아가 이름 없이 돈을 기부했다. 이제 상인들은 더 이상 할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소문은 점점 커졌다. 처음에는 작은 시장 내에서만 돌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기부가 계속되면서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중심에 포장마차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절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변함없이 국물을 끓이고 안주를 준비하며 손님을 맞이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그냥 포장마차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를 향한 시선이, 그리고 그의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겨울밤, 포장마차 앞에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물을 끓이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있었다. 골목의 분위기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이제 포장마차 할아버지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다. 세금 문제로 고생하던 상인들은 할아버지 덕분에 가게를 지켰고 그들이 절약한 세금으로 기부를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좋은 영향이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포장마차를 찾았다. 덜컥 포장마차의 비닐문이 거칠게 열렸다. 낯익은 얼굴들, 조폭들이었다. 주변 손님들이 슬며시 자리를 피해갔다. 이들은 예전에 포장마차 할아버지에게 자릿세를 요구했다가 되레 허가증과 세금 증명서를 받고 당황했던 그 조직원들이었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 조폭 중 한 명이 포장마차 앞에 앉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사장님, 우리 좀 도와줘야겠는데. 할아버지는 국자를 들고 조용히 국물을 뜨면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 조폭들은 잠시 눈치를 보다 본론을 꺼냈다. 우리도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이 말을 듣고 있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조폭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조폭들은 진지했다. 아니, 우리는 그동안 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잖아. 근데 요즘 장사를 좀 해볼까 하고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세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사장님이 숫자 다루는 거 잘하는 것 같아서 혹시 뭐 방법이 없나 해서 왔어. 할아버지는 조폭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물을 떠서 한 그릇 내밀었다. 국물이나 한 모금 하고 이야기해보자. 조폭들은 어색한 듯 국물을 한 숟갈 떴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계산하는 거야. 조폭들의 장사 도전기. 조폭들은 뒷골목에서 돈을 굴리는데 익숙했지만 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가 고깃집을 하나 열었거든.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아니, 우리가 돈은 버는데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물었다. 장부는 있나? 장부. 조폭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거 장사하면서 적어야 해. 그냥 돈 벌면 쓰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거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나무젓가락을 하나 들어 포장마차 바닥에 선을 그었다. 장부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정리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하루에 고기를 100만 원어치 팔았다고 치자. 그는 나무젓가락으로 다시 선을 그으며 설명했다. 하지만 원재료 값이 50만 원 들었고 가게 월세, 직원 월급, 전기세까지 빼고 나면 실제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지. 조폭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남는 돈이 수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용을 다 빼고 실제 남는 게 수익이구나.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세금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조폭들의 첫 회계 수업. 할아버지는 그날 밤 조폭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회계와 세금의 개념을 설명해 주었다. 1점 비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2점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찾아야 한다. 3점 수익이 아니라 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잖아? 그럼 그 급여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그리고 가게에서 쓰는 전기세, 물세, 심지어 가게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같은 것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 조폭들은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냥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텼는데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날 밤 조폭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진짜 사업가의 마인드를 배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조폭들은 다시 포장마차를 찾았다. 그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사장님, 우리 회계 프로그램도 깔았어요. 지금까지 쓴 돈도 정리해보고 다음 달 예산도 세워봤어요. 그들은 서툴렀지만 점점 변하고 있었다. 장사를 배우면서 숫자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사장님, 우리도 다른 상인들처럼 기부해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물을 저으며 말했다. 기부를 강요할 수는 없지. 하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돈이란 건 제대로 쓸 때 의미가 있다는 걸. 조폭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역시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장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어. 우린 지금까지 힘으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봐야겠어. 그날 이후 포장마차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냥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조폭들에게도 장사의 기본을 가르친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 포장마차 주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역 신문사 기자 김묘진은 최근 동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소문이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한 할아버지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자세히 취재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포장마차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죠? 조폭들까지 찾아와 세금 상담을 받는다던데요. 그분이 도와준 상인들이 절약한 돈을 전부 기부했다고 하던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미담인 줄 알았지만 점점 취재를 할수록 무언가
더 큰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친절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김유진 기자는 직접 포장마차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포장마차에서의 첫 만남. 그날 밤 김유진 기자는 노트와 녹음기를 들고 포장마차를 찾았다. 평범한 작은 포장마차.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손님들은 마치 이곳이 동네의 작은 금융 컨설팅 센터인 것처럼 보였다. 어떤 사람은 세금 신고서를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장부를 펼쳐 들고 계산을 배우고 있었다. 조폭처럼 보이는 사내들도 회계 공부를 하며 숫자를 적고 있었다. 김유진 기자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가 정말 포장마차 맞아. 그리고 드디어 그는 직접 할아버지를 마주했다. 할아버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뭔가. 기자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최근 지역에서 포장마차 사장님께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어려운 상인들이 가게를 지킬 수 있었고 기부까지 하게 되었다고요. 할아버지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국물을 한 번 저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더군요. 혹시 과거에 회계사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포장마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주변 손님들도 슬쩍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제는 포장마차 주인일 뿐이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나 김유진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다. 김 기자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정체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단 하나. 포장마차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하지만 분명 이 할아버지는 단순한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상식 이상의 세금 지식과 재무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무에서 적용할 정도의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김 기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오래된 회계법인의 직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최영석. 그는 과거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회계법인의 최고 실력자였다. 기업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재정 문제를 조율한 인물. 그는 한때 숫자의 마법사라 불리며 기업 회계를 컨설팅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그는 갑자기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사라졌다.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흔적도 없이. 며칠 뒤 김 기자는 다시 포장마차를 찾았다. 할아버지, 아니, 최영석 선생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기자는 조용히 과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조폭들도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상인들도 긴장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이제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누구였든 지금 나는 포장마차 주인일 뿐이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 그는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국물을 저을 뿐이었다. 기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표정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더 이상 회계사가 아니었다. 더 이상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포장마차 주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의 정체를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과 따뜻한 마음이 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포장마차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최영석 선생님, 그가 원치 않더라도 그는 이미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포장마차 할아버지, 아니 최영석 선생님의 정체가 알려진 후 동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를 질투하고 의심했던 상인들도 이제는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가게를 지켰어요. 세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한테 장부 정리하는 법도 알려주셨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특히나 조폭들까지도 이제는 합법적인 장사에 눈을 뜨고 기부까지 하며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가 있는 한 이 거리의 상인들은 든든한 버팀목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좋은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그걸 막으려는 힘도 존재하는 법. 어느 날 시청에서 새로운 공고가 올라왔다. 도로 무단 점유 단속 강화 및 노점상 규제 개정안 시해.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존 허가를 받은 포장마차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날 저녁 상인들은 불안한 얼굴로 포장마차에 모였다. 이거 우리 동네 포장마차를 없애려는 거 아니에요. 이 규정 보면 기존 허가를 받았어도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 시청에서 포장마차 사장님을 노리는 거 아닐까? 조용히 국물을 끓이던 할아버지도 그 공고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혹시 이번엔 정말 철거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법을 잘 활용하면 이 규정도 막을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저. 며칠 뒤 시청 공무원들이 포장마차를 찾아왔다. 최영석 사장님 맞으십니까? 그렇소. 새로운 도로 점유 규정에 따라 이곳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허가를 갱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이거 봐, 결국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 정직하게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왜 없애는 거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공무원에게 서류를 건넸다. 여기 보시오. 이전 허가를 받을 당시 적용된 법령을 보면 내 포장마차는 기존 허가를 받은 계속사업장에 해당하네. 즉, 신규 심사 대상이 아닌 것이오. 공무원들은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공무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그러니까 내 포장마차를 철거할 근거는 없다는 말이오. 공무원들은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 했지만 법의 빈틈을 완벽히 파악한 할아버지 앞에서는 힘을 쓰지 떠날 준비를 하다. 이제 상인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다행이다. 포장마차가 계속 운영될 수 있어서. 할아버지가 있어서 우린 정말 든든해. 하지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물을 휘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몇몇 단골 손님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혹시 떠나시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변함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순 없지 않겠나. 사람들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린 이제 막 회계랑 장부 정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세금이 어렵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자네들도 할 수 있어. 장사는 스스로 배워야 오래가는 법이야.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그가 떠날까봐 불안해했다. 그는 이 거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그럼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뭘 좀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마지막으로 내가 아는 걸 남겨주고 가야겠군. 그렇게 그는 이 동네 상인들을 위한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밤, 포장마차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포장마차만큼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었다. 조폭들, 상인들, 시청 직원들까지. 지금까지 이곳을 스쳐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포장마차를 찾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함께 어울릴 일이 없었을 사람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모두 같은 곳에 앉아 국물을 나눠 마셨다. 사장님, 국물 한 그릇 추가요. 나도. 오늘은 마음껏 먹고 가야지. 상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국자를 들었다. 조폭들도 조용히 소주를 한 잔 기울이며 음식을 씹었다. 시청 직원들조차 이곳에서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이 포장마차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포장마차 한쪽에서는 조폭들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예전처럼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는 정직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장님들이 되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는 정식으로 세금 내고 장사합니다. 옆에서 다른 조폭도 씩 웃으며 거들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금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장부 정리하고 세무서 가서 신고까지 해요. 진짜 꿈도 못 꾸던 일이었죠.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우리한테 장사란 걸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자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떠서 그들에게 건넸다. 장사는 정직하게 해라. 세금도 피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내면서 살아라. 그러면 손님들도 너희를 믿고 찾을 거다. 조폭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들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 포장마차 다른 한편에서는 상인들이 모여 있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를 경계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이제는 제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장부 정리하는 법도 배웠고 세금도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게 됐죠. 이제는 세무서에서 서류가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면 됐다. 그는 천천히 상인들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그들도 자립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없어도 이 골목은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묘한 슬픔이 감돌고 있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떠나신 거예요. 포장마차 한쪽에서는 시청 직원들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는 철거 문제로 그를 단속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사장님 같은 분이 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신 건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국물을 뜨며 말했다. 내 역할은 끝났어. 그는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할아버지는 조용히 포장마차에 불을 껐다. 잘들 살아라. 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다시 포장마차를 찾았다. 하지만 포장마차는 이미 철거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떠난 것이었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남아 있었다. 정직한 장사와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 있었다. 그날 이후 상인들은 더 이상 세금을 피하지 않았다. 조폭들은 더 이상 보호비를 걷지 않았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골목 어딘가에서 어떤 포장마차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곳에서 누군가 따뜻한 국물을 끓이고 있다고 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포장마차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정직한 장사가 결국 가장 오래 살아남는 법이며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이 마치 할아버지가 남긴 작은 팻말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장사와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퍼질 수 있도록 응원의 한 걸음을 내디뎌 주세요. 감사합니다.